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실의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한동훈 전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 소위 말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수처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자라는 게 바로 이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여기에 국민이 나서서 추진해야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에는 반대한다. 뭐냐? 자체적으로 우리가 특검 법안을 내놔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법원장, 그러니까 행정부도 아닌 입법부도 아닌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것도 아닌 이 대법원,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또는 그 밖에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추천하는 그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그게 과연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서 국내외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 출마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후보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는 자들이 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당무 개입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은 이걸 갖다가 바로잡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무 개입 때문에 그 당무 개입이란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이라는 정당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렇게 인연이 깊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당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갖다가 이 대통령실의 부속 기구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는 그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고 했을 때 공동 운명체는 맞는데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이 공동 운명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의 부속기구,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당을 계속 이렇게 떠받쳐왔던 그 당을 계속 지지해왔던 그 당원과 지지층은 대체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실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권자들이면서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데 이 당을 갖다가 이 당이란 건 뭡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원들의 이름 뜻이 모여서 운영돼야 되고 그런 곳인데 이 대통령실의 이런 상명, 하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무개입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 총선을 앞두고서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격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라고 이런 얘기를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고 이 당무 개입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된 법률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될 뿐 이게 법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비판 못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밀히 얘기하면 법률에 그런 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당무 개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당무 관여 금지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고 한다. 정책과 관련한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당이 잘 알아서 하시라고 응대하라는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당권 주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는 당권 주자의 평가를 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MBC입니다. MBC가 어제 내놓은 보도인데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며 이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 정말 추진하려면 당내 총의도 모아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당내 총의를 모아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뒤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 절윤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 절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윤이라는 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윤은 그 절단할 때 그 절자, 끊을 절을 얘기하는 건가? 어감상, 맥락상 그런 것 같은데 절윤, 이 끊을 절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칼로 베는 거. 그래서 결국엔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다는 얘기인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반대한다보다도 더 나간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한자를 안 쓰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 해놓고 이제와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왜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국내외 차기 당권 주자로 나온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고 저 사람은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해놓고 대통령을 지금 와서 부정하는 아주 그 상도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런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왜냐하면 뭔가 좀 미숙하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비판을 했다가는 정말로 이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 당무 개입성 언행을 갖다가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정권 자체가 폭망할 수도 있겠구나. 한 차례 폭망을 했고 이미 총선 때 정말로 이 정권 윤석열 정부와 이 국내 힘 자체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 다 폭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그런 요구들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에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결국에 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능하게끔 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대한민국의 유권자, 보수 우파 지지층의 바람과 요구를 갖다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 우리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갖다가 놓칠 수 없다. 당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왜 당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이 왜 전당대회에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이렇게 당권 주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용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성 발언을 하지 말라겠는데 당무 개입 금지라고 했는데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거는 MBC가 꾸며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MBC가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그런 지시까지도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렇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지금 포진해 있다? 여러분들 과연 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진석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양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게 나이가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좀 이게 교류가 깊다. 그래서 정진석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이 정진석을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 배경을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 정진석은 5선 국회의원의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국내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 정치 경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수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야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정말 이런 정부적 조언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기대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짓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실 비서실 내에 군기를 잡았습니다.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뭐라 했냐? 산발적인 대통령실 관계 잡을 메시지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한 이 MBC 보도에서처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리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평가절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러쿵저러쿵 내놓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 대통령 참모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진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한 일이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여러분의 충만한 애국심은 대통령을 향해 하고 국민을 향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에 틀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 그것도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금지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발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혼란만 줄 뿐이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통령의 참모들, 대통령의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따릅니까? 아니면 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 나라 국정총괄 최종 기구인 대통령실에서 기강이 이 정도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대체 공직기강이 어느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시조차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말고 또 어떤 다른 라인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산에 무슨 라인이 있네 어쩌네 저쩌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자제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색출해 가지고 바로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용산 대통령실은 계속 당무 개입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결국엔 그런 오해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 국내 지지층 당원들의 분노 이런 것들 실증, 염증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분노로 표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용산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친윤 세력이 어떤 사람들을 민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갖다 대통령실이 그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면한다거나 거기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한다거나 더군다나 지네들이 규정을 하면서 반윤이 아니라 전륜이고 호가 호의했는데 정치 상도이도 모르는 한다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사람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을 갖고 그런 악의적인 비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한동훈 그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국민 당원과 지지층 안에서 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확산될 수도 있다.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대통령실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실의 이런 행태, 대통령실의 행태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주 이 공직기강이 해이한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이자들의 이런 당무 개입성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주위에 좀 이 제 채널과 영상을 많이 이렇게 선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